평소에 이 배설하는 기능들 좀 원활하게 잘 작용이 되고 있나요? 네, 뭐. 네. 저는 대변도 되게 원활한 편이고 네. 땀 분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소변을 적게 보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 몸에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체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는 대변을 볼 때 하루에 1회 또는 2회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그 전날 술을 좀 많이 마셨다든지 그러면 한 2번 정도 보게 되고요. 평소에 이제 생활할 때는 뭐 지금도 땀이 좀 번들번들하긴 하는데 땀도 굉장히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배설이라는 것 자체가 뭐 땀도 적당히 나고 그다음에 대변을 보는 것도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 그리고 소변 보는 것도 8회 미만까지 보면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잘 배설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비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어떤가요? 맞아요. 네, 보통 이제 한의원에도 찾아오시는 변비 환자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변비 환자분들이 보통의 변비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오, 그럼요. 대부분 이제 약국이라든지 또는 내과에서 변비약을 처방을 받고 규칙적으로 변을 보다가 근데 약이 안 들어. 그리고 갈수록 변비가 더 심해져. 그러고 나서 한의원으로 내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장의 연동 운동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장 부위 쪽으로 관련된 체온도 기초 체온도 떨어져 있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변비가 왔다 또는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는 즉시 한방 치료 받으시면 빨리 회복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아니 근데 특히나 이 변비 이야기를 하니까 제 주변에서도 남자친구들보다는 여자친구들이 조금 더 변비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그쵸.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변비에 취약한 이 성별도 좀 있는 건가요? 네. 보통 변을 보기 위해서는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장의 연동 운동. 잘 움직여주면서 내려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체온이랑도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먹는 양이랑도 많이 관련이 있으세요. 먹고 나서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압력이 높아지면서 변을 밀어내는 효과가 크게 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체온, 복부 쪽에 온도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2번째, 네. 먹는 양도 적어서 변비에 더 쉽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소변 색깔로도 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원장님도 어떤 원장님들께서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좀 이야기 드리도록 네. 할게요. 보통 소변 색깔은 맑은 색깔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굉장히 이제 호박 색깔처럼 노란색이 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제 탈수 형태가 진행되었을 때 수분이 많이 흡수가 되면서 굉장히 진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 이제 약간 뿌연색을 띠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뿌연 색깔이 나타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요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대사가 좀 잘 안 이루어졌다라는 걸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간혹은 환자분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고령이시고 근데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요. 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그분의 병력 장치가 좀 필요한데요. 당뇨가 있는 경우에 약간의 그 거품을 띠는 형태가 좀 많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심각한 건데요. 소변을 봤는데 빨간색의 소변이 나왔다 또는 혈액이 묻어나는 소변이 나왔다. 최근에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단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광염이나 요도염 때문에 인해가지고 출혈이 발생해가지고 빨갛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는 색소가 빨간색 색소가 첨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드셨을 때 좀 빨간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혈뇨가 나왔다라고 진단이 되시면 대부분 신장 쪽, 콩팥 쪽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중증 질환을 나타내기 때문에 빨간색의 어떤 소변을 보신다라고 하면 즉시 관련과로 내원하셔가지고 진찰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연 땀을 많이 흘리고 적게 흘리고 체질상의 차이 궁금하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먼저 저처럼 이렇게 땀이 좀 덜 나는 체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문제가 있을까요, 원장님? 아니요, 뭐 크게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으세요. 항상 한의학에서는 이제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냐가 결국에는 질환이냐 또는 질환이지 않냐로 나누는 기준이 되거든요. 땀을 안 흘려도 불편하세요? 불편하지 않아요. 황성호 아나운서는 땀을 많이 흘리면 좀 불편하세요? 불편하기보다 그냥 닦으면 되지 하고 맞으세요. 별다르게 생각은 안 하죠. 혹시 주위에도 불편해지니까. 오히려 주위 사람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으세요. 그래서 땀과 관련해가지고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저희 쪽에 한의학용어로 이제 망양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땀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나는 거죠. 그치지도 않고. 그런 경우는 탈수도 진행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열살병처럼 갑작스럽게 더위 먹었을 때 쓰러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불편하지 않다면
굳이 건강과 관련해서 따질 필요는 없다라고 봐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체질론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나눌 때 대부분 태음인들이 좀 땀이 좀 많이 나게 되세요.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장부대소, 오장육부 중에 보통 간대패소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간대라는 건 어떤 이게 그 간과 관련된 기능계 자체가 굉장히 발달되기 때문에 술을 굉장히 잘 마시고 잘 이겨내는 분들이 있고요. 대신에 한번 화가 난다면 폭발적으로 목소리가 큰 분들이 많으세요. 뭐 방송에 나오는 모 한의사분이 항상 목소리 굉장히 크신 분이 계시거든요. 오. 그리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폐소, 약간의 호흡기 계통들이 약하기 때문에 피부 주리가 좀 약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땀이 저절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래 호흡기 계통이 약하기 때문에 땀이 나가는 거는 정상 반응으로 보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체질론적으로 접근해서 따져본다면 어떤 태음인의 성장이라든지 태음인의 체질론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땀이 나셔도 그게 질환적인 의미는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뇌에서 이제 땀과 관련된 그 조절 중추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위 손발에 땀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다한증에. 심지어는 수건 같은 거 쥐고 다니면서 갑자기 땀 많이 흘리고 나면 수건을 짜가지고 물 흘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치료 방법이 이제 교감신경절을 차단하는 레이저 시술 같은 거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게 한선 쪽에 어떤 걸 쓰냐면 우리 피부 미용할 때 네.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으시죠? 얼굴에 맞는 거. 어떤 거요? 약간 당겨 올리는 거, 아. 보톡스 있죠. 맞으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보톡스 요법을 많이 하게 되세요. 손발에 이제 땀이 많이 나세요. 그러면 피부과 가면 이제 보톡스 시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당연히 손발은 땀이 안 나기 때문에 건조해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 안 불편한 것 때문에 장점이 있겠죠. 근데 그렇죠. 단점은 뭐냐면 네. 땀이 겨드랑이에도 나고요. 아. 그다음에 팔꿈치에도 나오지 나고요. 말아야 할 곳에서. 맞으세요. 네. 무릎에도 나고 부끄럽지만 사타구니까지 나는 경우도 많으세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한증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일단 교감신경 즉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예민한 타입이기 때문에 그걸 역치를 낮춰주는 치료가 필요하세요. 그때 뭘 쓰면 되냐면요. 한약에 대한 반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가야 되는 경우도 많으세요. 하지만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완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편한 증상은 해소할 정도는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배설이라고 할 때 협의의 의미하고 강의의 의미를 조금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세요. 몸 안에서 모든 게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다 배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침이라든지 땀이라든지 물론 소변이나 대변이 다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으세요. 여성분들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냐 못하냐 또는 무월경 있냐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리를 원활하게 하게 되면 당연히 자궁 내막들이 발달을 하다가 임신이 안 되게 되면 당연히 탈락이 되면서 자궁 내막이 다시 재생이 되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자궁 내막이 발달을 하고 얘네들이 배설이 안 되고 계속 쌓여 있게 되면 결국에는 자궁 내막암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세요. 그럼 여기에서 생활 습관 여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깎이는 청바지는 안 좋으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음식에 대한 규칙적인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챙겨 먹고 식이섬유 잘 먹고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제 같은 거 단당류 같은 거 단순 탄수화물 또 정제된 탄수화물류는 안 좋겠죠. 면류 같은 거 안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예민한 체질분들이 계세요.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고 하구라병 치르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명상이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방송 보시고요. 밤 11시 침대에 누워서 12시 전에 주무셔 주세요. 우리 홍순박 원장님께서도 자녀분들이 있어서 좀 아실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네. 자, 항상 이 시간대 방송 나오게 되면 네. 애기들이 TV 앞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아버지가 퇴근할 때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되세요.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저희들이 첫째가 8살 은표, 6살 서연이, 4살 세은인데요. 8살짜리는 아빠 왔어 해서 멀리서 안 뛰어와요. 네. 6살, 4살은 아빠 왔어 하면서 다다다다닥 뛰어오거든요. 네. 그럼 아빠한테 안기고 하는데 보통 이게 저희가 어렸을 때 양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양기가 많으면 당연히 다리 쪽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기가 남아도니까 다다다닥 뛰어서 오게 되고 8살만 돼도 이제 양기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떠올려 보시면 아버지가 퇴근했어요.
중고등학생들 뭐예요? 아빠 왔어. 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죠. 네. 그렇죠.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누워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땀이 많이 나는 이유는 대부분이 양기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으세요.